안녕하세요. 홈스타일리스트 한혜원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클라이언트 분들이 가장 고민하신 부분이 바로 공간에서 컬러를 어떻게 쓰는지더라고요. 이게 공간을 내가 조화롭게 만들고 싶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바로 이 컬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컬러를 잘 쓸 수 있을지,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따라오세요. 그럼 공간에서의 기본적인 컬러 배색은 뭐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톤온톤, 그리고 두 번째는 톤인톤, 그리고 세 번째는 황금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공간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옷을 입을 때나 화장을 할 때나 컬러의 기본 배색이에요. 그런데 이 배색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또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색의 3요소인데요. 첫 번째는 색상이에요. 색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란, 보 이렇게 고유의 특성을 가진 그 색을 말해요. 명도는 말 그대로 어둡고 밝고입니다. 어두우면 명도가 낮다고 얘기를 하고요. 밝으면 명도가 높다라고 말을 해요. 채도는 색의 선명한 정도를 얘기를 해요. 쨍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이 쨍함을 나타내는 게 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컬러가 맑을수록 채도가 높고요. 탁할수록 채도가 낮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색의 3요소, 색상, 명도, 채도를 알아봤잖아요. 요거를 왜 배웠냐는 거를 뒤에서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요. 공간의 컬러에서 가장 기본 배색인 톤온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톤온톤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컬러인데 명도 차이, 그러니까 어둡고 밝고로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컬러에서 배색을 쓰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주 고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호불호 없이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그런데 잘 보시면 컬러가 다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컬러인데 명도 차이만 달라졌구나, 이런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명도 차이를 둔 건가요? 이게 너무 진한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블랙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둡고 밝고의 차이를 선명하게 확 주면요, 톤온톤 배색이긴 하지만 고요함보다는 조금 세련됨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같은 컬러에서 어둡고 밝기의 단계를 조절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톤온톤 배색입니다. 이렇게 무난한 컬러, 한 가지 동일 색상에서 어둡고 밝고 이런 명도 차이를 주는 배색은 가장 무난하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배색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톤인톤입니다. 톤인톤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러는 다른데 채도가 같은 겁니다. 채도는 색의 선명한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 채도예요. 톤인톤은 잘된 배색을 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톤인톤 배색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생동감이 넘치고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이 공간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주거 공간에서 이렇게 컬러를 과감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거실 아닐까요? 거실이요? 집 안에서 가장 컬러를 그래도 쓸 수 있는 공간은 아이방인 것 같아요. 이게 오래 사는 집이라면 매일매일 대하시는 게 조금 질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장난감, 그리고 책, 이게 다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돈한 다음에 뭐 액자라든지 쿠션이라든지 아니면 블라인드라든지 이런 거에 적절히 컬러를 잘 써줬을 때, 그럴 때 톤인톤 배색이 가장 가능한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컬러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컬러가 너무 많아도요, 굉장히 피곤하다, 어지럽다, 그리고 이 공간에 오래 있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톤인톤 배색을 처음 시작할 때는 되도록이면 세 가지 컬러 안에서 조화롭게 맞췄을 때 채도를 잘 맞춰 놓는다면 이렇게 조화로운 톤인톤 배색이 될 수 있습니다.
채도를 맞추는 게 어려울 때는 벽지, 가구 이런 게 다 골라졌을 때 같이 대보면서 이런 배색들을 같이 조합해 보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이 컬러가 튀는구나, 이 컬러가 맞지 않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적절히 컬러가 맞겠네 라는 느낌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공간은요, 바로 황금 비율입니다. 보통은 70대 25대 5 또는 60대 30대 10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적절한 비율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60, 30을 무난한 톤온톤 배색을 하고요. 그리고 이 5%나 10%에서 컬러를 써서 뭔가 이 컬러가 눈에 확 도드라지게끔 하는 게 이 황금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70%는 벽하고 천장 이런 부분들이 베이스 컬러예요. 가운데에 있는 20에서 30%는 바로 메인 컬러예요. 메인 컬러는 보통 바닥이라든지 큰 가구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주는데요. 5%에서 10%는 그 공간의 암체어라든지 액자라든지 뭐 쿠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포인트 컬러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썼을 때 고요한 톤온톤 배색에 컬러가 들어가 있으면 이 공간이 굉장히 세련됐다. 그리고 예를 들어 초록 의자가 있었던 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초록 의자를 굉장히 깊게 각인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황금 비율로 적절히 배색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배색했을 때 톤온톤이나 톤인톤으로 배색한 것보다 호불호가 없으면서 세련되고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인식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공간에 힘을 주고 싶다든지 뭔가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적절한 비율을 섞어서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톤인톤은 쓰고 싶은데 내가 용기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황금 비율의 그 퍼센트를 맞춰서 베이스 컬러하고 메인 컬러는 그냥 무난한 톤온톤 배색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5%나 10% 이 포인트 컬러에 내가 좋아하는 컬러, 오렌지면 오렌지, 초록이면 초록 이런 식의 컬러를 넣었을 때 그 공간에 포인트를 주면서 사람들이 더 그 공간을 좋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를 할 때 내 집만 보고 벽지라든지 마루를 고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소파를 살 건지, 어떤 식탁을 살 건지, 공사를 해서 다 고칠 건지, 공사를 하지 않는 부분의 컬러가 어떤 건지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구를 골랐으면 좋겠고요. 내가 지금 당장 예쁜 것만 고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간을 그려보시고 이 공간에 어떤 컬러가 들어가면 내가 더 좋을지 그리고 내가 더 만족도가 높을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집에 사용하지 말아야 될 색상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사용하지 말아야 할 컬러는 없는 것 같고요. 컬러를 너무 많이 안 쓰시면 됩니다. 사실 컬러는 본인이 좋아하신다면 빨간색도 괜찮고 파란색도 괜찮은데요. 그게 내가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벽지를 빨강으로 다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교체할 수 있는 부분에 컬러를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쿠션은 교체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질린다. 그러면 다른 컬러로 바꿀 수가 있는데 벽지를 빨간 컬러로 하면은 어떻죠? 바꿀 수는 있지만 굉장히 험난해지잖아요. 내가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거에 컬러를 살짝 써보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늘려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태어나면서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1%, 2% 타고난 감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수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각을 키운다 한다면 컬러를 자꾸 보시고 컬러 배색을 계속 그냥 대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저는 충분히 감각은 커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내가 맞는 길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그런 멘토는 필요하겠죠. 그런 멘토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홈스타일링 공부하는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쪽으로 도움을 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간의 컬러 배색 3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공간을 꾸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을 저희 수업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여기에 배색하시는 방법들은 훨씬 더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 중에 가장 엑기스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아카데미 분들도 이거를 보시면서 뭔가 복습하실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2탄에서는 더 구체적인 배색으로 현장 사진과 함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컬러리스트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컬러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남겨놓으시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